자, 이렇게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대한 지역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에어부산은 지역 소통부서를 폐지하고 관계자 징계 절차에 착수해 분리매각 여론을 무시한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재율 에어부산 분리매각 부산운동본부 상임 공동대표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예,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동분서주 너무 바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에 에어부산의 행보를 보면요. 전략 커뮤니케이션실 전격 개최 그리고 관계자 징계비까지 열었어요. 이거는 에어부산 분리매각을 대놓고 반대하는 모습이 아닌가 아주 노골적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초에 그 에어부산의 신임 사장이 부임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바로 그 주에 그동안 그 시민 친화적이고 시민 소통을 하고 또 사회 공헌 활동을 했던 그 에어부산 내부에 전략 커뮤니케이션실을 전격 없애고 네. 그 책임자를 사실상 이제 직위 해제해버린 것이죠. 예. 더군다나 최근에는 또 징계위원회까지 열어서 징계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목소리를 있는 냈다는 이유로. 그렇죠. 예. 그렇게 신임 사장이 지금 그 에어부산이 그 자기 모 회사가 예. 아시아나항공입니다. 네네. 그 아시아나항공 부사장에서 지금 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예. 분명히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에어부산의 모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지시 또는 지금 대한항공이 사실상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과정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대한항공의 의도가 들어있고 그걸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입김이 그렇죠. 작용한다. 오히려 지금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대한 시민적인 욕구가 많이 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오히려 그런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해명하고 또 그런 의견을 받아서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에 전달하는 소통 창구가 되어야 되는데 네. 지금 거꾸로 된 행태를 보이는 것은 바로 이것은 에어부산 분리매각에 대한 시민적 요구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예. 분리매각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오히려 지금 던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심각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통상적으로 이제 것이죠. 기업 간의 합병 과정에서 네. 이 갖고 있는 자산이나 계열사들의 소위 이제 민심이 어떤가, 특히나 지역 기업이라면 그 지역의 여론을 살필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는데 네. 오히려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이게 통매각과 분리매각 개념도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분리매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할 필요가 있어요. 좀 여기 대해 말씀해 주시죠. 에어부산은요, 원래 2007년도에 출범할 때 부산 지역 상공계하고 부산시가 처음에 부산국제항공주식회사라는 것들로부터 출발을 그랬죠.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이듬해 이제 그 지금 현재 아시아나항공이 대주주로 참여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의 계열사입니다. 지금 네, 에어부산은.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항공사들은 국제 경쟁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독과점에 대한. 예. 그래서 최근에 2월 달에 유럽 승인 받았고 지금 미국 승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일본은 얼마 전에 이제 일본도 했죠. 이제 승인을 예. 했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좀 부분적으로 해소할 부분은 해소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의 계열사로 지금 에어부산이 있기 때문에 예. 에어부산은 지금 아시아나항공과 더불어서 대한항공에 지금 사실상을 네, 합병되는 네.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되면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통합되고 나면 두 거대 항공사의 그 자회사인 소위 저가항공사 LCC가 예. 있거든요. 그러면 진에어, 에어서울,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이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럼 통합해서 하나의 회사가 되니까 에어부산은 공중분해되는 사실상 것이죠. 없어진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것도 통합한 본사가 부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인천으로 지금 그냥 뺏기는 가겠다고 거죠, 부산 진행되니까 입장에서는. 예. 지금 그 김해공항의 점유율 1위 그 2023년 기준으로 489만여 명이 이용했거든요. 예. 점유율이 한 37%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없어지니까 우리 부산이 그러면 그 거점 항공사도 없는 빈 껍데기 공항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무려 상황이 제2의 되는 도심에도.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사실 아까 좀 전에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에어부산이라는 기업은 부산 향토 기업으로 봐야 되는 것이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나가 최대 지분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지 그 많은 지분 참여에는 부산 향토 기업들이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네. 뜻이 담겼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네, 모태 기업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에어부산을 떼서 우리가 인수할 수 있게 하자는 건데 네. 자 그렇다면 반대로요. 에어부산이 부산에 남아야 될 이유를 찾는다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좀 강조할 그러니까 수 우리가 있겠습니까? 에어부산 부산 분리매각을 주장하는 자체가 사실은 이 부산에 남아야 된다고 그렇죠. 하고 이제 일맥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제 오전에 바로 부산시 의회하고 시민사회 단체가 사실은 이게 전례 없는 일입니다. 예. 같이 이제 공동기자회견 한 것은 그만큼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그 에어부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진에어와 에어서울과 에어부산이 통합해서 인천으로 가버리면 예. 지금 김해공항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에어부산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 김해공항은 물론이니까 앞으로 가덕 신공항이 2029년도 개항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구설이 선말이라도 껴야 보배라고 공항만 지어놓으면 못합니까? 그 공항에 다양한 국제 노선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네. 인재들이 드나들고 또 가고 하지 않겠습니까? 관광객도 마찬가지고 그러려면 거점 항공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구가 지금 예. 신공항 하면서 TA를 거점 항사로 재빨리 그렇죠.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통합해서 인천으로 가겠다 그러면 그럼 부산은 붕 뜨는 거예요. 오히려 관문공항을 뺏길 우려까지도. 아니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국가적으로 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내륙의 관문공항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산이 가지는 지정학적 조건 보면 관문공항이 당연히 예, 부산이 예. 돼야 되기 때문에 거점 항공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에어 부산은 지금 사실상 이제 흑자로 전환하고 있고 알짜 기업이기 때문에 예. 그 아시아나항공에서 분리해서 차제에 네. 매각을 해서 가덕 신공항을 제대로 활성화해라 하는 것입니다. 가덕 신공항을 제대로 만들고 활용하기 위한 가장 큰 이유와 명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제 에어부산 네, 존재 그렇습니다. 거점 항공사인데 네. TA하고 너무 대조가 되는 것이 참 씁쓸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분리매각 결정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는 거예요. 일단은 산업은행이 이 그 인수합병을 발표 이후에 계속 이제 임시 경영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산원이 갖고 있는 건가요? 어떤 그러니까 건가요?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산업은행이 지금 아시아나항공의 주채권은행입니다. 예. 그리고 대한항공에도 아시아나항공이 그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데 8천억 원을 지금 투자를 한 거거든요. 예. 그 사실상은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과정은 산업은행이 국책금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항공사들은 민간 기업이긴 하지만 국가기관 산업입니다. 그렇죠. 그 정부가 같이 개입해서 합병을 지금 유도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에어부산에 대한 지금 생사 여탈권은 산업은행이 지고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보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충분하게 개입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에어부산 분리 매각을 정부 쪽에 요구하고 산업은행에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디가 이해 타산이 뭐다가 아니라 전 국가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바라볼 필요가 물론이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하나 더요. 이게 부산시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이라는 판단들이 있는데 네네. 이거는 뭐 사는 이전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런지. 글쎄요. 예. 어쨌든 작년 바로 12월 달에 박영준 그 부산시장이 그 부산 상공회의소 당시 상공회의소 회장과 같이 공식적으로 요구를 산업은행에 했죠, 12월에. 예, 네, 예. 그 산업은행장을 만나서 공식 문서 전달하고 에어부산 분리 매각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 요청하고 공식 입장이 지금 변한 건 없어요. 네네. 다만 이제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산업은행 지금 부산 이전이 상당히 지금 이 관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산업을 지나치게 몰아붙이지 못하는 부산시 입장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네, 또 네.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최근에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예.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국제물류 금융이라든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번 21대 임시국회 때 국회 통과시키려고 지금 하다 보니까 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6월 달 경에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미국 승인이 최종 날 거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럼 최종 승인이 나면 아직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최종 승인날 시점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가 좀 더 움직이겠다는 그런 이제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이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초일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부산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또 글로벌 호브도시 부산을 구축하기 위해서도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이전해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알겠습니다. 거점 항공사는 반드시 있고 가덕 신공항이 활성화돼야 자,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예. 그 아까 협상의 여지를 말씀하셨는데 네네. 박형준 부산시장의 이 정치력에 달린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하네요. 물론이죠. 그 모든 중요한 예. 시정 과제에 시장의 또 리더의 그 정치력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추진 예.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글로벌 허브가 되려면 국제 관문공항이 있어야 그러니까요. 되고 국제 관문공항을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거점 항공사가 있어야 되고 이건 충분히 일맥상통하는 명분이 거잖아요. 있습니다. 예. 명분은 더 배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알겠습니다. 리더십을 더 발휘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다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와 정치권, 의회 또 이렇게 시민단체까지 정말 모두가 합심해서 에어부산을 좀 꼭 지켜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드네요.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박지율 에어부산 분리매각 부산운동본부 상임 공동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